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서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15년 5월 24일에 7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시행됐어요. 자, 이번에는 심화만 시행이 됐죠. 자, 그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자, 서울 암사동 유적 발견 100주년으로 1925년 을중년 대홍수로 우연히 모습이 드러난 이 유적은 수차례 발굴 과정에서 가시대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와 갈돌, 갈판이 출토됐고 유구인 집터가 발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갈돌, 갈판이 있었던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나와 있고 이때의 생활 모습을 찾으라 그랬는데 구석기와 가장 큰 차이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정착생활이에요. 그게 선지에 있죠. 바로 3번 농경 목축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을 했는데 신석기 때 이제 농경 목축을 하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요 암사동 유적 이쪽에서 제가 이 근처에서 한능검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 암사동 유적지에서 그 한능검 시험 채점을 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자, 목책과 환호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다라는 요 선지 1번은 청동기 시대예요. 조금 어려운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는 건데 이 소를 이용하는 농사 방식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어 왔지만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층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 고인돌 축조는 계급 발생의 증거입니다. 청동기 시대.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동검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 볼 수 있는 세형 동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강화 참성단은 당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이라고 해요. 자, 우리 역사상 최초 국가인 이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 행사가 매년 열리고 성화체하식도 여기서 거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역사상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이죠. 자, 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재정 일치의 나라였다 내지는 이제 번금팔조로 운영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도 그 왕 아래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중앙 정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부여.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죠. 민면제 혼인 풍습 옥저고요.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입니다. 이 전부 다 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네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 촉각 전시물로 새롭게 제작된 장군총은 가의 대표적인 무덤인데, 자, 이 무덤 높이는 13이고 변의 길이가 31m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을까라고 했는데 이 장군총을 보시면 이 국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고구려예요. 자, 이 총도 무덤이고 능도 무덤인데 이 능은 주인을 알고 있는 무덤이 능이고 총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을 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군총이 어느 왕의 무덤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근데 도굴이 많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군총은 고구려의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지에서도 고구려를 찾아주면 돼요. 자, 금방 나올 겁니다. 바로 2번 경당에서 수련하는 청년. 이 경당이 바로 지방교육기관이에요.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인데 이제 중앙교육기관은 태학이죠. 그 소수림 왕이 설립하신 태학이고 이 지방교육기관은 경당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글도 가르쳤지만 활쏘기도 가르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물을 전부 가르쳤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볼게요.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과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시대 말기 조선 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말선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팔만대장경판을 만드는 장인 역시 고려시대죠. 요거는 이제 몽골 침입 시기라고 보면 돼요. 고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방의 22담로에 파견되는 왕족. 자,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 때죠. 22담로의 왕족 파견하면 무령왕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조를 건의하는 승려. 이 승려는 자장대사입니다. 요 자장대사고, 그 다음에 요 나라는 신라, 그리고 왕으로 따지면 선덕여왕 때예요. 자, 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9층 목탑이 세워진 거는 선덕여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백제왕 명농이 가야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신라의 군주인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고관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산성 공격이 나왔고 백제왕 죽였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돌아가신 백제왕이 바로 누구냐? 성왕이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신 이 성왕의 전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신라하고 싸운 거잖아요.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었어요. 이 진흥왕 어린 왕이 성왕하고 맺은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자기네가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벌였지만 여기서 성왕 자신이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나볼게요. 8월에 백제왕이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자, 성주 품석이 처자왕기나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머리를 베어 왕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윤충 나왔고 대야성 공격했대요. 자, 요거는 대야성 전투죠. 대야성 전투고, 요게 백제로 따지면 의자왕입니다. 연도는 정확히 642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고구려는 연개소민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성왕의 전사와 대야성 전투,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줘라라는 건데, 요거는 하나하나 다 볼게요. 자, 백제가 국호를 남부해로 고쳤다. 요거는 성왕 제위 시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산성 전투보다 좀 앞의 일입니다. 자,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다. 이게 만약에 공부를 정확히 안 했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왕 전사하던 시기에 신라왕이 진흥왕이었기 때문에 이 가보다 앞이면 정답이 아니고 뒤면은 정답일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일단은 보류할 겁니다. 다만 이 정답이에요. 자, 계백이 이끈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멸망 직전. 그러니까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가 패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김춘추가 이를 아득바득 갈죠. 백제를 없애야 된다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당 동맹을 맺게 되고, 그 연합군이 그 계백결사대를 황산벌에서 물리치는, 그 이후에 바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역시 이 대야성 전투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저 백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당 연맹을 맺게 됩니다. 연합을. 자,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여 신주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백제로 따지면 성왕, 신라 진흥왕인데, 이 관산성 전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그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백제의 성왕이 열받아서 관산성 전투를 벌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왕시기고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지 3, 4, 5는 대야성 전투 뒤의 일입니다. 특히 선지 4번은 대야성 전투 때문에 일어나게 된 신라의 대응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2번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다라는 요 사실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여러분이 계신 곳은 가의 능산리 고분군 중
동하총 증강현실 전시실입니다. 이 무덤방 벽에는 사신도 연꽃 구름 무늬가 그려져 있대요. 송산리 6호분과 함께 가해 고분 벽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송산리, 자, 능산리, 송산리 이런 지역이 나오면 요거는 바로 백제죠. 자, 백제의 독자적이고 발전된 멋진 문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지금도 저기 뭐 부여 쪽 가면은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백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의 왕은 부여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근초고왕은 부여구,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정은 말 그대로 부여의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뭐 부여풍이라든지 부흥운동 하셨던 부여풍이라든지 부여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라는 성을 갖고 있었어요. 현재는 서씨로 계승이 돼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왕족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백제에 관련된 설명이 맞겠죠. 자, 일길찬, 사찬 등의 관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신라예요. 그 다음에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여근지 등이 있었던 나라 고구려. 특산물이 단군, 과하마, 반어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동해.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8조, 앞선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밑줄근 이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실 저는 이 탑 보고 엄청 반가웠어요. 이제 이 영상의 맨 앞에 들어가 있는 사진에, 그 오프닝 사진에 있는 탑이 바로 저겁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가문사지 나홀로 역사를 압사해가지고 가문사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왕이 부처의 힘을 빌어 외구 침입을 막고자 짓기 시작한 절이다. 아들 신문왕이 완공했고 이름을 가문사라고 했다. 나는 이제 이 왕의 수중능인 대왕암으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왕 바로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김범민입니다. 이전에 이제 무열왕 김춘추죠. 무열왕 김춘추는 백제 멸망까지는 보고 돌아가시고, 이제 고구려 멸망이나 그 나당 전쟁 삼국 통일까지 이은 요 왕은 바로 문무왕 김범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가 신문왕이죠.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문무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절의 이름을 가문사 이렇게 이제 붙였고, 그 다음에 만파식적이라는 필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나 이 문무왕의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문무대왕릉을 이제 바다에다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대왕암이라고 부르죠. 경주 쪽 가시면 간포 앞바다에 문무대왕암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굿을 버리고, 거기가 그렇게 기가 강력한가 봐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문무왕에 대한 설명인데, 이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지도로서 외사정을 두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는 게 문무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사부를 보내요.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지증왕.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신 분은 법풍왕입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아주 유명하신 분 신문왕. 대표적인 업적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자, 신라가 전성기로 들어갔을 때 왕,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도는 가가 주변 국가들과 교역하는 데 이용한 교통로를 나타낸 겁니다 하고 지도를 봤더니 여기 교통로가 잔뜩 있어요.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일본도 해가지고 여기 뭐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5개의 경이 있죠. 바로 이 나라는 발해고요. 지금 여기 써있는 이 5개의 경이 이제 5경 15부 62주 할 때 그 5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가는 교통로를 통해서 담비, 호랑이, 표범, 곰 등의 가축과 인삼, 우황 등 약재를 주요 품목으로 교역하였고, 이제 서역과의 교류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줘라 라는 문제죠. 자, 사실 이거는 이제 발해를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정답 선지를 바로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중앙 정치 제도를 좀 더 많이 공부했다면은 금방 알 수도 있었겠죠. 문저원이 그 발해의 서적 관리기관입니다. 그 정답이 5번인데 사실 이 문저원을 몰라도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른 선지를 보면 됩니다.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백제죠. 근초고왕시기일 겁니다. 구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신라, 통일신라예요. 신문왕입니다.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후고구려. 이때 왕이 궁예죠. 궁예. 궁예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광평성입니다. 제사장 천궁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는 이제 사만을 뜻하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이 워낙 관련이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8번. 가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은 가의 구산문 중 가지산문의 대표 사찰인 보임사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 불좌상입니다. 이 불상의 왼팔 뒤편에 헌원왕 2년 무주 장사연의 부관인 김수정이 하려 만들었다는 새긴 글이 양각되어 있다. 조성년대를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철불은 승탑과 더불어 9세기부터 크게 유행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9세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거를 찾기가 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구산문. 이제 저거를 보통 구선산문이라고도 해요. 그 굉장히 명산 9곳에 그 절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 종파가 뭐냐면 선종입니다. 자, 9세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종은 특히나 신라 하대, 즉 통일신라 말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불교의 종파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교종이 있는데, 이 교종 같은 경우에는 교리를 공부를 해야 이제 이 교종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종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돼요. 귀족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근데 이 신라 하대가 되면 진골 귀족끼리 왕위 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 권한이 약화되다 보니까 호족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족들은 선종을 지원했어요. 왜냐? 이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이렇게 결집시킬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호족들이 선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구선산문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본문에 나와 있는 가지산문이고, 요거는 이제 채징 스님께서 개창하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종 같은 경우에는 귀족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공부죠. 그리고 이제 선종은 신라 하대에 유행해가지고 이제 그 호족 및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종파, 그리고 참선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2번이 정답이에요.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였다라는 게 선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 초제는 도교 행사예요. 자,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어려울 수 있지만 유교입니다. 유학이죠, 유학. 왜 보통 사서, 삼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사서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4개고,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책이 유학의 삼경입니다. 삼경이에요. 이 역경의 대표적인 책이 또 주역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 장생을 추구하였다. 역시 도교입니다. 도교의 대표적인 거는 무의자연이잖아요. 그게 이제 신선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서 인간평등 주장. 이건 한참 뒤에 나오죠. 동학.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는 이 동학이 인내천 사상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땡땡땡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하다. 자, 신라인으로서 동아시아 무대로 활약한 이 분의 생애를 다룬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자, 장면별 구성 내용을 보면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당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다.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무역을 주도하다가 바로 대표적 키워드죠. 자, 이분은 장보고이네요. 그 통일신라 말기에 그 해신, 바다의 신이었던 장보고, 그 완도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 무역과 해적 소탕을 맡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서 암살당하는 비운을 맡게 되죠. 자, 이 장보고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청해진을 설치하기 전에 당나라에서 했던 활동 중에 이제 신라와의 그 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신라방을 설치했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거 관련된 게 법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산둥반도에 적산 법화원을 창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절인데, 이게 산둥반도니까 당연히 당나라잖아요. 근데 이 법화원에 가서 이제 그 예불을 볼 때는 뭐 중국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긴 다 신라 사람들이 만든 이제 절이기 때문에 그냥 신라 말로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는 그냥 거의 신라의 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 법화원 자리 쪽에 이 장보고 동상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선지 볼게요. 중요합니다.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설총이에요. 그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육두품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는데 이 국왕은 신문왕이에요. 이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강수라는 분인데, 이 청방인문표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청하건대 방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풀어 주십시오. 인문이라는 사람을 풀어달라라는 이런 외교문서예요. 그러니까 김인문이라는 분을 부디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분이 강수입니다. 이게 문서가 워낙 명문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 남았다는 거죠. 자, 격황소설을 지어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육두품학자 중에 또 다른 대표적 분 최치원입니다. 자, 이분은 주로 진성여왕 시기에 활동을 했죠. 빈곤과에 급제해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했지만 진성여왕 시기에 와가지고 그 왕에게 시무책을 바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법순례기인 왕 오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스님이죠. 해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선지에 나오는 이 분들도 전부 중요하고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 가상대답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며칠 전에 신라왕 김부가 우리 고려에 항복하였다는군. 자, 우리 왕께서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라고 하고 그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셨다더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라왕 김부가 고려에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김부가 바로 경순왕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자, 그러면 이때 고려의 우리 왕 바로 태조 왕건이에요. 자, 지금 상황 아시겠죠? 후삼국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던 시기쯤이에요. 그 신라가 이제 고려에게 항복을 하면서 직접 나라를 바쳤다라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흐름인데 사실 이때 신라는 뭐 거의 힘이 없어진 상태라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고려에 많이 의지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의 마지막은 후백제와 이제 후고구려, 이제 나중에 고려로 바뀌죠. 후백제와 고려의 대결 구도였는데 이거 관련된 흐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고신일. 자, 이 공이 공산전투, 고가 고창전투고 요 신이 바로 신라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일은 1, 2천 전투입니다. 자, 이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하고 고려가 대패를 해요. 그래서 이때 태조 왕건이 거의 뭐 백제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가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 팔공산 지역에 가면 그때 순절했던 8명을 기려서 공산이 팔공산이 된 이런 것도 있고요.
요 고창 전투는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차전놀이가 유래된 그 전투, 이때는 고려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때 고려가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신라왕 김부가 나라를 직접 바쳐요. 이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 1, 2천 전투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후백제 견훤이 신검에게 왕위를 뺏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간에 갇히죠. 그러니까 이 견훤이 그 절간 금산사를 탈출해서 그 고려에 귀부를 해와요. 여기서 이제 귀부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귀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견훤이 고려에 귀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 1, 2천 전투 때 이 견훤이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1, 2천 전투에서 선봉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저때 후백제 군대가 이제 견훤을 보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선지 4번에 답이 있죠. 왕건이 1, 2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검이 지 아버지 견훤의 왕위를 뺏어가지고 지가 왕이 된 다음에 1, 2천 전투에 나서지만 이제 견훤과 왕건이 힘을 합친 고려 부대에 대패했다라는 거죠. 자,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했는데 요 안승은 고구려 부운동 이거랑 관련이 돼요. 이제 당시 신라의 문무왕이 이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수도를 저 금마저 익산 쪽에 이렇게 줬다는 거죠. 자,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 팔공산이라고 부르는 그 8분 중에 한 분이 신순겸인데 이 신순겸 장군 관련된 유적도 역시 그 팔공산 밑에 있습니다.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요것도 진성여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려던 그때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훤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역시 여기 나와 있었죠. 자, 요 신라 멸망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1, 2천 전투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